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주말에 정말 낮에 덥더라고요. 그동안 날씨가 조금 쌀쌀했었는데 한순간에 여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주말이었는데 그래도 모처럼 활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날씨하고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자, 오늘 코스피를 보면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고 0.2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오늘은 코스닥이 정말 부진했던 하루였어요. 오늘은 1.4%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그래도 시초가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닥은 오후장부터 계속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업종들은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오늘은 이쪽이 가장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전 종목이 급락이 나왔어요. 특히 코스피에서도 2차원지 관련주가 부진했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2차원지 관련주가 정말 약세를 보여주었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약세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2차원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사이즈를 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6배 정도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래도 연기금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었던 현대차. 역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흐름이 꺾이고 있는 카카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약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오늘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양매도가 나온 것은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SK텔레콤, 기아, BH,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다면 오늘만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했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는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아, LG전자, S오일, 후성, 신한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무리되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0.3%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1.3%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흐름 자체를 보더라도 그동안 조금은 잘 나가던 흐름이 다소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고요. 또 모든 저항선을 다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역배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자, 그래도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0.4%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도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지수의 흐름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금요일날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일본 니케이도 0.7% 하락과 함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만은 무려 1% 급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상해지수는 무려 1.7%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일본, 대만, 중국 평균적으로 1%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돋보이는 업종이 하나 있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밀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종목은 삼성 SDI고요. 현재 3.1%,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3% 급락이 나오고 있죠. 또 코스닥 내 소재 기업인 LNF 마찬가지로 4.8% 거의 5%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여주었던 포스코 케미칼 금요일날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는 수준으로 지금 7.5%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거의 지난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죠. 또 SK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이쪽 업종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다소 아쉬운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테슬라의 흐름을 참조해 볼게요. 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약 보름 기간 동안에 거의 5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더라도 그 기간 내에서 별다른 조정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확연하게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함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테슬라는 2차전지, 전기차 이쪽 업종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항상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부진한 모습, 그로 인한 차익 실현,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주말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8월부터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이게 5차 대러 제재라고 하죠. 자, 그래서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을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 때문에 석탄 관련주들,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인데 석탄 관련주들의 정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인 GS글로벌 지금 26%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KPF 마찬가지로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탄 관련주 넥스트 BT도 8%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2차전지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석탄하고 2차전지 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석탄도 에너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한다 라는 것은 다른 에너지 관련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걱정과 우려감, 이런 것들을 내비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함에 따라서 러시아 비중이 높은 모든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러시아를 제재함에 따라서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니켈, 이 니켈 가격도 지난 2월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 SDI를 비롯해서 많은 2차전지에 급락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석탄 제재를 함으로써 또다시 불거진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 대한 우려감과 걱정, 그로 인한 매도세, 이런 것들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대부분을 약세로 이끌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것들은 적정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니켈 가격이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런 구간이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이 났을 때 굳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 없고 다시 급락한 원자재 가격들은 적정 가치를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만약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의 급락, 이게 정말 하나의 이유로서 작용이 되었다면 저는 너무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가의 급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2차전지 하락세를 보면 어떻게 본다면 3월 중순 이후에 처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격하게 빠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처음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다음날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신동치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 라는 것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재미있던 시장도 아니었고 기대감도 크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석탄 관련주들, 주말에 러시아산 석탄을 제재함에 따라서 오늘은 석탄 관련주 테마주 쪽에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자면 오늘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석탄 관련 테마주의 강세가 이어졌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뭐가 어쨌든 간에 항상 조정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업종은 늘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를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업종들을 망라하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2차전지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3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조정을 한번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오늘 하루의 조정이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시장이 부진한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는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는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기아차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또 올해 팔린 현대 기아차 중에서 5대 중 한 대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이런 기사를 비롯해서 또 작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단계 올랐었다는 그런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는 약간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는 또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그쪽으로 수급이 오늘은 조금 이동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항상 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다면 내일은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을 조금 가져보면서 내일은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